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. 지난주에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했으니까 약 2주 만에 그 음성 방송을 보내드립니다.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. 미국 대통령 당선될 무렵에는 지난해 11월이죠.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어, 일기 트럼프 정책을 보면 기대할 만한 건 없다. 가상자산 정도 뭐 이해관계자니까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선거 자금 많이 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정책은 가상자산 정책 말고는 없는 것 같다.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은 그 세수 확보에 도움이 돼요.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. 우선은 저소득층이 문제예요. 세금을 예를 들어서 20%만 때려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어려워지죠. 그리고 또 국내에서 소비가 또 줄겠죠. 거기다가 이민 정책까지 하고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이민 추방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미국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세금은 부과하면 결국은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 물가죠. 그러니까 그 서민들도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정시라 하면 이제 주식 채권 시장인데 주식 시장은 소비가 안 되면 그죠?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잖아요. 즉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죠. 또 국가가 세금으로 뺏어가니까 별로 이익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책은 처음부터 효과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컸던 거였는데 어떻겠어요? 선거 결과니까 우리도 뭐 그런 그 고통을 겪고 있죠.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버리면 국민들이 힘들어요. 미국도 제가 볼 적에는 다수는 트럼프를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가, 경제 성장률, 금리, 뭐 환율 이런 것들이 다수를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.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정권 회사 투자 분석 팀장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 대표한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IMF 직후니까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. 금리가 국채 금리 3년물이 17%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삼성경제연구소 KDI 한국경제연구원이죠. 그 다음에 뭐 민간경제연구소 한국은행까지 뭐 금리가 막 20% 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. 그 대표가 아침에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의하는데 그 투자 분석 팀장이 회의하는데 갑자기 대표가 아침 일찍 오신 거예요. 그러면서 오다가 들었다고 하면서 뭐 엄청난 정보인 것처럼 한국은행 그 다음에 KDI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리가 20% 넘을 거래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. 대표님 그 아침 일찍 와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주가, 금리, 환율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. 그 사람들 다 보통 사람들이다. 한국은행도 보통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KDI도 탁월한 경제 그 전문가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반영하는 거다.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수예요. 그러나 주가, 금리, 환율은
다수결 원칙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. 그건 민주주의다. 그런데 자산시장은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이다. 라는 얘기를 했어요.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. 다수는 트럼프를 택했어요. 근데 트럼프 효과보다는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. 여러 가지로 우선은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가 강세 유지가 힘들어요. 그 얘기는 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러면 환율 효과도 없어져요. 그리고 관세도 어렵고 환율까지 뭐 아까 이 얘기하면 악재죠.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면 악재란 말이죠. 그리고 소비까지 둔화될 수 있다. 그런데 이민 정책은 어떻습니까? 이민을 추방하니까 그럼 미국 국민들만 고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요.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기업은 남는 게 없겠죠. 별로. 여하튼 뭐 지금 현재 미국 자산시장 환경은 지난주 제가 혓바닥이 아파가 그 슬라이드에 그냥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만 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 최대의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다.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S&P 500이 지난주 초 대비 2% 하락했고 뭐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어요. 그 대신에 이제 정시가 안 되니까 돈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미국 국채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. 그래서 시장금리는 뭐 하락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뭐 어떤 뭐 전문가는 오가고 5% 이상 금리를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설득력이 없으니까 얘기 자체를 끄집어내지 않았어요. 5%를 돌파할 만한 환경은 아니다. 여하튼 달러 인덱스 변동폭도 이래 되면 110에서 107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108에서 뭐 105까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석유 가격도 안정되고 있죠.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도 석유 생산을 확대하는 거니까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이제 그동안에 소외되었으니까 특히 소맥 같은 경우에는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뭐 소맥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. 그 커피만 기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. 소맥도 문제가 있으니까 옥수수도. 그래서 옥수수는 일찍 뭐 3개월 전 대비 거의 뭐 6개월 전 대비요. 6개월 전 대비 25% 이상 올랐고 이제는 소맥도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. 여하튼 전체 이제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 자산 시장 전체 뭐 가상자산도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 존재할 거예요.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. 실제 해볼 수 있느냐라는 별개 문제죠. 트럼프가 생각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하튼 트럼프 효과가 원래부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이상하죠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효과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밀어 올리고 가상자산 밀어 올리고 다 밀어 올렸어요.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부동산밖에 한 경험이 없잖아요.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할 때 일기 트럼프 정책 별로 내올 만한 없거든요. 오바마 대통령 그 정책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마치 잘 한 것처럼 착각이 들은 거죠. 근데 그 전염병 코로나죠. 정책이 확산되면서 트럼프 실력이 바로 노출된 거죠. 무방비로 나와주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고무력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잘한 것처럼 보는 거죠. 잘한 거는 오바마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인 민주당을 버리고 트럼프를 선택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적엔 다른 건 모르겠어요.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는
뭐 잘못된 선택이다.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측면에서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거를 안 했어요. 저는 두 후보 모두 마음에 안 나갔는데 여하튼 한 국가의 지도자는 중요하다. 근데 자산시장도 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.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자산시장 영향주잖아요. 우선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또 반영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. 그러니까 뭐 또 환율은 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니까 어떤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가 2025년도에 최대의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